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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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매력에 네. 녹음하기도 전에 대표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런 방송이군요. 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어떤 분이 나와 계실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스튜디오에는 리더스컴 주기훈 대표님이 나와 계세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주기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 프로모션 컴퍼니라는 리더스컴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컬처 브랜드 아트피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리더스컴.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리더스컴은 마케팅 프로모션이란 말이 좀 길어서 좀 그러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패션쇼, 뭐 콘서트, 그런 기타 이벤트 행사부터 시작해서 브랜딩이 이제 처음에 런칭해서 이 흥행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해주는 그런 기획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패션쇼. 어쩐지 오늘 패션이 남다르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안경도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으시고. 벌써 이제 김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예. 에어컨을 끈 다음에. 그렇군요. 아니, 다 목소리부터 그런 패션 감각부터 다 주기훈 대표님의 유쾌한 에너지가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컬처 브랜드 아트피버를 네. 운영하시면서 네네. 제가 듣기로는 작가 후원도 하고 계시고 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트피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트피버는 이제 브랜드 명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트피버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쉽게 생각하면 뭐 명동이나 홍대 같은데 길거리 가시면 젊은 분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가방에 그림이 그려 있는 제품.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트피버로 하면 아마 방송에서 몇 번 보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유명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들과 함께 만드는 아트 브랜드고요. 처음에는 작가들을 후원해주고 인큐베이팅부터 육성해주는 과정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도 작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단체로 뭐 전시도 하고 페어도 나가고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해오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와, 멋집니다. 작가님들을 후원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케팅 회사를 이제 운영했잖아요. 근데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꽤 알만한 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네.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이제 성장을 시켰는데 어느 시점에 도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일이잖아요. 네,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브랜드나 상품을 성공시키는 과정도 재밌지만 막상 브랜드와 상품을 성공 못 시켰을 경우에 네. 저희 그동안 했던 과정들이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뭐랄까 좀 매너리즘? 뭐 뻔한 일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은 벌려도 약간의 어떤 목표가 상실됐달까?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홍대 이 길 벽에 누가 이제 혈서같이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혈서같이. 혈서요? 그래서 그림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라고 이제 혈서처럼 쓴 네. 극동방송 지난 벽에 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다고 아직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한 3-4개월씩 계속 그걸 지켜봤죠. 근데 왜 도대체 저 미술에 관심이 없다가 그림이 어때서 왜일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시작된 거죠. 하나둘씩. 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서 하나둘씩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약간 보람을 못 느껴서 사업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다면 이번에 한번 작가들을 한번 내 노하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작가를 한번 스타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야. 뭔가 한번 작가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야.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책도 사실
쓰기는 참 정말 힘든데 네. 사실 마케팅도 엄청 힘들거든요. 책을 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나가게 하느냐 이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유명한 광고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아 좋은 건 너무 알겠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런 말도 있는데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 중이시니까 이 좋은 책을 많이 쓰신 작가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 전문가라면 네. 무슨 특이한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발로 뛰는 거. 그럼요. 어떻게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기가 최대한 많이 알리고 다니는 게 기본이에요. 아, 알리고 다니는 네, 거. 거기서 네. 스타트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그다음에 연결되고 그중에 운 좋으면 되게 좋은 미디어가 또 알려주게끔 되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동굴이나 이상한 데 터널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쵸. 네,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적극적으로 뭔가 외쳐야지만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네. 가장 기본이죠. 마케팅의 기본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냐. 아, 네. 그 기본으로 네.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절함. 네. 저를 살려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정말 이게 내가 간절하고 내가 알리고 싶다면 네. 창피한 무릎 쓰고 자존심 내려놓고 최대한 많이 알리고 뛰어다니고 부탁하고 다녀야죠. 네. 소리쳐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네. 그 기본을 잊고 누군가 해주겠지, 돈을 쓰면 되겠지, 어떤 기법이 있겠지 절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리고 네. 다녀야겠네요. 제가 이런 거 되게 못해가지고 굉장히 찔리면서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맞다 내 안에 네.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요. 네. 아 루시아님이 아주 잘하고 네. 계시잖아요. 누굴 저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요. 그렇죠. 모르고 왜 내 마음 몰라면 네.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첫사랑한테 고백 못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첫사랑은 성공하지 못했나. 엄마분들의 첫사랑 고백 못했나요? 네. 어떤 특별한 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발로 뛰는 거거든요. 가장 불이 기본, 나도록. 네, 가장 기본을 지키고 그 기본이 어느 정도 성공을 되면 사실 그 성취감도 또 따라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아, 실제로 해본이 되더라. 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본을 지키는 네, 기본적인 전략. 와 오늘 대표님 말씀 아주 기본적인 네. 거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인사이트로 다가온 말이었어요. 발로 뛰어다니고 네. 알려라 소리쳐라. 네. 아, 저 내일부터 엄마도 여자 난리로 좀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더 찔려요. 네. 제가 더 못하고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알렸는데 발에 불이 나도록 좀 뛰어보겠습니다. 그 작가님 대표님의 책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그 책 표지도 핑크 핫핑크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딱 보는 네. 순간 심쿵했거든요. 색이 너무 예뻐서. 블링블링. 예, 그 책 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봤어요. 네. 이게 누구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이제 사실 문화예술 쪽에 그 문외한이에요. 네네네.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있는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이거 보시면 그 누구나란 말은 정말 맞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오, 우리가 한번 어렸을 적 한번 돌아가 보자. 회상해 보자. 우리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네. 자, 유치원 때 행복했죠. 뭐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도 뭐 동네에서 막 뛰어다니고 네, 뭐 행복했어요. 했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행복했어요. 네.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뭐 태권도도 배우고 많이 다녔죠.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갈수록 학원을 다니게 되고 속셈방학 같은 데 다니게 됐죠. 우리 시대 때는. 네. 그리고 중학교 가서부터는 미술 시간이 줄어들고 맞아요. 체육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모티브가 빠져들죠. 맞아요. 고등학교 입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남자는 1년 정도 놀죠. 그리고 군대에 가죠. 여자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취업을 위해서 네. 스펙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면 또 직장 생활을 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 패턴이 굉장히 똑같죠. 획일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특출나게 뛰지 않는 이상 자기 재능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 없이 성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자기 재능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문득문득 어디서 뭔가 하는 거 보면 꿈틀꿈틀하죠, 가슴이. 막 흔들리고. 뭔가. 예, 거기에서 파생된 것.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예술 분야 책 코너를 가면 1위부터 10위 중에서 거의 90%가 컬러링북이에요. 여성분들이. 네. 컬러링북을 왜 삽니까? 그리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가이드가 쳐져 있는 거에 색칠을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리는 부분을 배운다면 네. 그래서 기존의 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칠하는 과정에서
가이드까지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직접 그릇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직접 기타를 배울 수 있다면,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뭐 뒤늦게 볼링이나 골프나 뭐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면, 거기서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제가 박수 치고 싶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네. 제가 누구나란 얘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스포츠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존경받느냐 가치로 인정받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 네. 그거는 오롯이 본인의 노력에 될 달려있죠. 수는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누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도 시도만 하면 네. 그때부터 예술가죠. 상대편이 인정해주지 안 해주냐는 별개지만. 그래, 우리는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는 느낌부터 팍 드는데.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행복하시를 등록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모여서 네네.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 그리는데 명상하는 기분처럼 치유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되는 느낌을 네네. 받았거든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즐기는 거죠. 네. 예, 즐기면 돼요. 예. 그리는 순간 난 이미 아티스트였어.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그림이 나왔었군요. 그렇죠. 의사님. 제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때 좀 상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글귀가 이 새벽에 나를 사로잡는다. 이러면서 이 책 표지를 딱 올려두신 분이 있었어요. 서평에.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는 건가? 저도 이제 궁금해졌는데 저도 사실 SNS를 워낙 즐기다 보니까 그 SNS 마케팅 강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기훈 대표님이 생각하는 즐긴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분야를 또 가장 즐기시는지.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뭐냐면 즐기는 것과 성공하는 건 정말 별개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일을 즐기면서 하는 일을 찾아,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거기에 꼭 이 핵심적인 요인은 내가 돈을 번다, 안 번다, 성공한다, 안 한다는 빼야 돼요. 아, 네. 즉 내가 즐긴다라는 거는 그냥 좋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즐긴다에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순간 일이 돼버립니다. 아, 그렇죠. 예. 그죠? 그럼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또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즐긴다라는 건 또 간혹 혹간에 즐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네. 낮아요. 그쵸. 분명히.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죠. 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애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는 거 순수하게 즐겨라. 순수하게 즐기다가 혹간에 그러다가 운 좋게 즐기면서 성공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기대하지 말고. 네. 돈을 번다는 거나 성공을 말한다는 건 즐기는 게 아니라 치열해야 되죠. 아, 네네네. 그럼요. 최대한 치열하게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해도 되지 않는 게 성공이고 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분리해서. 아.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를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잘 그려서 누구한테 발탁돼가지고 뭐 스타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의 수는 낮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며 즐기면 내가 치유받는 과정은 가되 이걸로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해야지만 그래도 돈이 될까 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전문적인 기술로 성공하려면 그 바닥에 20년을 꾸준히 버티면 아, 네. 돈은 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꾸준히 버티면 남들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돈을 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돈을 못 번다. 20년 동안. 19년 남았나요? 그래서 즐기는 거와 네. 네. 뭐 일과는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너무 즐기게만 했어. 그러네. 아니, 제가 네. 요즘 들어서 그런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 치열하게 해야 되고 음. 무슨 창업 컨설팅을 봤는데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보고 사업하실 분들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한 거예요. 아, 우리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치열하구나.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건 이렇게 치열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안서 써놓으신 거에는 아름다운 말씀만 써놓으셨다고. 아니, 정말 재밌는 건 이게 본인들이 옷 하나 살 때도 몇 번을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싼가 싼가 가성비 고민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나 몇 번을 뭐 내년에 또 입을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해서 남의 돈을 뺏어온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 자세로 다시 네. 돌아가서 자, 저 간절함, 치열함 나왔습니다. 알리고 소리치고. 이거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을 까먹고 그 위에서 놀다가 맞아요. 진짜 기본으로 돌아간 네. 느낌. 네. 뭔가 무슨 어떤 특별한 팁이 있다고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주 기본적인 걸 가야 되는데. 그 주기훈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인상적인 사진 하나를 봤어요. 번개도 아빠 책 읽니? 하시면서 되게 치열하게 광고하신 거였어. 그 예쁜 개 한 마리가 네, 누구나 네. 아티스타가 된다는 책을 이렇게 몰입하는 장면, 이 사진을 네, 네. 포착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반려견도 아티스트가 될 수 그 책을 있을까요? 읽으면 아티스트 될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마케팅에서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가님 재치에 되게 웃음이 났어요. 그 번개라는 반려견이에요. 그 네. 리트리버 믹스견이거든요. 아, 어려운 멋있는 말로 이렇게 하면 똥개라고 할 수 있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통인 회장님께서 이제 그 자기네 개가 태어났다고 자기 공장에서 개가 태어났다고 한번 구경하러 와라 했습니다. 원래 저한테 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개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그냥 구경을 했는데 진돗개랑 리트리버랑 믹스가 된 개예요. 근데 한 10마리가 태어났는데 네.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 저는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제일 활발한 애 하나를 빼서 이제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이제 나오는데 그 우리 안에 원래 그 동물들은 되게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힘이 약하거나 이런 애는 도태되잖아요. 맞아요. 죽게 맞아요. 놔두잖아요, 네. 사실은. 10마리 중 한 마리가 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시도를 9명은 계속 젖발려고 그러고 뭐 엄마한테 달려들고 뭐 사람은 막 난리를 치는데 한 마리 계속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간 다음에 또 계속 밥 먹을 때 그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차 좀 돌려서 그 개를 가져갔죠. 근데 거기 있는 부사님도 왜 이 개를 가져가냐. 하필. 근데 나는 괜히 내가 아니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 네. 그래서 걔를 데리고 온 게 인연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개 이름을 지을 때 그 통일 회장께서 하는 말이 야, 그 개는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줘야지만 된다. 천둥, 번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번개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됐구나. 네네. 근데 번개 너무 멋있는데요? 네. 저 네. 초등학교 때 별명 번개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심부름만 시키면 엄청 빨리 뛰어왔다 온다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을 것 같아. 사실 반려견 키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뭐 사실 그럴 저희는 것 같아요. 큰 개니까 사실은 털 엄청 빠지죠. 뭐 이 변을 보려면 하루 무조건 한 번 산책을 또 나가봐야죠. 그리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름엔 찐득이가 또 엄청나게 붙습니다. 막 네. 아, 2-30마리씩 붙고. 그러니까 개를 키운다는 건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매일 산책을 다니니까 나의 운동도 되고. 트레이너가 되잖아요. 나만의 트레이너가 되잖아요. 헬스클럽 안 다녀도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우리 집을 지켜주고요. 네. 가족을 또 지켜주고 또 새벽에 술 먹고 들어 뭐래도 다 자도 반갑. 개만 반갑. 기가 막히고. 정말. 사랑받게 하네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말 없이. 네. 사실은 뭐 지지면 혼나죠. 또 지금은 사실은 하나의 가족.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안 오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그 반려견을 키웠으면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못 지킬 사람은 절대 키우면 안 되고 맞아요. 예,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키워보면 배로 인한 보상을 받지 않나. 그렇네요. 삶에. 네. 번개가 아빠 외로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저는 아직 사실 책은 읽어보진 못했는데 네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정말 호평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알게 됐어요. 뭐 밥장 안 읽고, 이야기. 안 읽고, 너무 남의 소평을 보고. 되게 잘 이야, 써주신 거야. 정말. 그래서 제가 밥장님 이야기, 아트피버 성공기, 예술계를 향한 주기은 작가님의 쓴소리, 뭐 이런 제목만 딱 봐도 굉장히 그 관심도 가고 궁금해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서평을 써주셨을까? 정말 제가 그 진로를 고민할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과감하게 본인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더라면 와, 그
이 책 읽으면 저희도 제 안에 꿈틀거리는 예술성 살아날 수 있어요. 이분처럼.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만 말씀드리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서평을 써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 시작해서 아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인맥이 좀 다양하니까 그래서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약간 더 제가 이 탐복하고 고마운 거는 이 SNS에서 이걸 읽고 자기 스스로 서평을 올리거나 자기 스스로 감상평 올려준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 책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책은 가감 없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통 이 책을 쓰면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책을 쓰면 원래 편집자들이 많은 수정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저는 최대한 제 글을 수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오디오북처럼 내가 말하는 그대로를 전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정을 못하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절대 수정을 못하게 하니까. 그만큼 저도 고생을 했죠. 근데 그만큼 처음 제가 작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작가를 만나면서 그 시장을 제가 알았을 때 어떤 충격 그리고 내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제가 부딪혔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감 없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읽으면 아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또 돌파해 나가면서 올라왔구나. 그런 과정들을 알게 되면서 그걸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미술 시장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케터가 여기 들어와서 그나마 이러한 이슈거리를 만들고 또 돈도 벌고 또 이런 뭔가 훌륭한 작가들을 배출해 놨다면 자기를 대입시키면 나라는 사람을 대입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이 요소를 빼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쓴소리 같은 걸 들으면 찔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따져보면 그래서 약간 실용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자기가 참고를 하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내용이 굉장히 리얼하고 사이다 같은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도움도 되게 많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또 다른 서평이 이런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네네. 뭔가 삘이 자기 자랑하는 예 책이다. 되게 친하신가 봐요.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나이 지긋하게 들고 성공하고 돈 좀 버는 아저씨들의 자기 자랑 책이 재밌겠는가? 뭐 그러더니 이분이 꽤 재미있다 이렇게. 그렇게 서평 쓰신 남자분도 있는데 그 아트 피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만큼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셨다고.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되게 사이다 같고 진짜 리얼하게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서평본이 정말 읽고 싶어지고 이 책이 정말 자기 자랑하는 책인지 가감하게 말해주세요. 가감 없이. 그 서평을 쓰신 분은 PPSS라는 그 웹 매거진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워낙 촌철살인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이승환 대표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되게 가감 없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서전 같은 책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 초반에 그 현실적인 얘기들이 되게 좀 재밌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심하게 썼어요. 그래요? 책 내용은 처음에 첫 원고는 굉장히 신랄하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를 만나는데 이쪽에서 뭐 나를 중간에 뭐 터부시했다. 그 이유가 뭐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그 사람의 이름까지 다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나를 거절했는지 뭐 그리고 어느 뭐 제가 우리 작가를 데리고 기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 기자가 뭐 콧방귀도 안 꼈다. 왜? 무명 작가고 뭐 듣도 보도 못하니까 무시했다. 그는 어떤 회사에 어떤 기자다. 뭐 이런 걸 다.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대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 지금은 친구처럼 지낸다는 과정을 다 썼는데 그런데 편집 회의를 하면서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구하는 과정도 되게 신랄하게 뭐 제가 어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데 뭐 제3금융까지 가서 했고 뭐 이런 아주 신랄한 걸 다 써놨었는데 신랄하네 정말. 이건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줄였는데도 하여튼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밌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신랄할 얘기가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딪힐 때 보통 책이나 이런 데 되게 아름답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금방 포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기까지 써주시면 진짜 세상이 이렇구나 마음을 다 잡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 편집자님이 그럼요. 이기셨군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이걸 미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읽어보면 이거 되게 미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화가 나는데 이건 비하인드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책에 대한 얘기가 네.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부분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미생 드라마가 나가고 나서 그 대학생들이 교수님께 여쭤봤대요. 진짜 사회에는 미생 같은가? 그때 교수님 아니다. 그것보다 더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되게 핑크빛 걸 그리잖아요. 이게 책도 핑크빛인데 안에는 핑크빛이 아니라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희망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세상이 너무 정글 같아도 희망은 버리지 말고 가되 이 정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예. 그러니까 요즘 취업하나 이 대학생들 졸업하는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딱 골라요. 네. 이 대학이면 될 것 같아. 열심히 준비합니다. 면접까지 갔어. 떨어졌어. 안타깝죠. 또 했어. 또 떨어져. 그렇게 한 3번, 4번 떨어지면 왜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좌절을 하고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처음부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만 너무 맹신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처음에 좀 저는 얘기할 때 낮은 데부터 지원해라. 들어간 다음에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언을 하는데 애들의 이상향은 높고 현실은 낮으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희망과 이 자기 마음가짐을 두 개를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개분 줄여가면서. 자, 제가 게스트분을 좀 파헤쳐보기 위해서 네이버의 그 오디오 클립 네네. 알짜 경영을 구독하면서 듣게 됐어요. 구독자시구나. 야, 구독자가 이미 애독자 1000명을 넘어섰고 뭐 이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정말 임팩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자꾸 듣게 되는 이 마약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알짜 팁 저희 팟캐스트 저희도 그렇게 잘 되고 싶어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는 지금 유아동 분야에서는 네네. 10위권 안에 4위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 뭐. 근데 아직 구독자 1000명을 못 만들었어요. 이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짜 경영에 대해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네. 그 예제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만 투자를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면서 하기 힘드니까. 근데 저는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경영 칼럼을 한 달에 2번씩 제가 칼럼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료 서비스예요. 한경에.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찰나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짜 경영이라는 개념을 넣고 제가 이제 쓴 칼럼을 읽어주게 된 거죠. 그걸 원래는 팟캐스트 하면 이렇게 게스트도 나오고 사람들 컨텐츠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또 일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면 되게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사실은 팟캐스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꼭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꾸준함이거든요. 네, 맞아요. 꾸준히. 네, 성실함이 빠져버리면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사람은 떠나거든요.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부담이 적어야 된다. 그러려면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쓴 칼럼을 읽으면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 초창기에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일주일에 1번씩 꾸준히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출근할 때 그냥 틀어놓으면 네. 2분씩 반복돼서 네. 그다음에 넘어가니까 그중에 좋은 건 킵을 뭐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뭐 좀 만드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의 질. 네. 그 세 가지를 좀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뭐가 해당될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희는 꾸준함. 네, 있어요. 네, 한 있었어요. 주도 거르지 않고 네. 계속 했고요. 이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정보의 질은 저희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이 네네네. 주기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네. 분들이 나오셔서 음. 정보의 질도 훌륭하다. 훌륭하죠.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가 빠졌나요? 알짜 경영이 예, 빠졌나요? 알짜 경영의 예제 이게 없네요. 우리 칼럼을 아직 안 썼구나.
제가 좀 더 난도질을 할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난도질 하기 전에 빨리 끊어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 아직 궁금한 거 많은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면서 사이다 같이 그다음에 네.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네. 얘기 너무 재밌어요. 감사해요. 오늘 예.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지 않고 네네. 네. 개콘에 와 있는 겁니다. 아, 유쾌함이 정말 저희도 재밌으니까 듣는 분들도 완전 재밌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그러게요. 좀 비싼데. 농담입니다. 네. 아, 너무 재밌으셔서 다음 편도 되게 많이 기대하실 것 기대되죠. 같아요. 네. 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